요즘 50이나 60쯤 되신 분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한평생 참 부지런히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 쓴 시간보다는 주로 식구들을 건사하려고 애쓴 날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맡은 일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오느라 지난날 내가 걸어온 발자국은 어느새 세월 속에 희미해져 버렸고 얼굴에는 주름과 세월의 흔적이 깊이 배었죠.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걸 놓고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듯 쉬어가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한구석에 여유를 가지고 푹신한 긴 의자에 누워 나태하게 지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져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뭐든 귀찮아지고 의욕도 스르르 사라지며 스스로를 믿는 마음마저 옅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몸만 바탕에도 붉은 불이 켜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속마음이 텅 빈 느낌의 울적함까지 겹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본 분들이나 몸만 돌보는 일을 깊이 익힌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만 지내지 말고 내게 맞는 움직임이나 즐길 거리를 찾아 더 열심히 몸을 움직여보라고 권합니다. 일터를 그만둔 뒤 잠시 쉬는 건 좋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적당히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뒤날을 미리 알뜰하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들어서 뭘 하며 내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진작 계획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뜻입니다. 뒷날 대비는 돈하고만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맘 챙기기나 즐거움 찾기, 남을 돕는 일,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 등도 함께 껴안고 있어야 해요. 막상 하고 싶은 게 없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아무 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좋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고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혹시 이 말이 당신 마음에도 와닿지 않나요? 젊었을 때부터 훗날엔 뭘 해야지 하고 미리 그려보면 좋겠지만 꼭 그리 못했다 하더라도 늦었다고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늦었다 싶을 때가 되려 빠른 법이니까요. 이제는 100해 넘는 세월을 바라보다 못해 앞으로는 120해 사는 때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즐겁고 뜻깊게 보낼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야 누구나 샘낼 만큼 기운찬 늙음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잘 나이 들어 즐거운 것이야말로 참된 성공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와다 히데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60을 넘긴 이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버팀목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들은 삶의 뒤쪽으로 갈수록 더욱 평온하고 즐겁게 보내는 비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89이 훌쩍 넘어도 마음 편히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돈을 남겨만 두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잘 쓰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끔 들리는 소식으로 세상을 뜨신 부모에 남긴 재산을 놓고 자식들이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관청으로 끌고 가는 일도 많다 하는데 돈이란 게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로서는 내 장례를 조금이라도 성대히 치르고 묻히는 자리도 알뜰히 가꿔 기억해달라는 바람에서 또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편했으면 하는 뜻에서 재산을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숨이 끊어진 뒤에는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군요. 이런 세태를 보면 내 돈을 남기는 일이 과연 옳은가? 묻힐 자리를 괜히 크게 마련하는 게 맞나?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지요. 지금 기세로 보아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내 자손이 남아있을지 확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내가 떠나고 내 자식과 손주마저 세상을 뜨면 나를 오래오래 기억해줄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그렇다면 멋지게 꾸민 무덤이 무슨 큰 뜻이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걸 위해 큰 돈을 남겨두는 게 어딘가 어긋나 보입니다. 당신이 60쯤 되었다면 자녀들은 이제 20나 30 무렵이 될 것입니다. 아마 벌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한창 일할 때라 유산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지나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굳이 아끼고 절약하는 까닭 중 하나는 내 자식에게 돈이나 집을 물려주려고 해서라고 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뭔가 남겨주는 걸 당연히 여기는 흐름도 커진 듯해요. 자식들조차 그것을 아예 자기 소유인 듯 여기고,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살림살이에 너무 깊이 간섭하기도 합니다. 혹여 내가 가질 유산이 깎일까 봐 부모의 따로 살기나 다시 짝을 만나는 일을 반대하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보면 부가 대대로 이어지는 일은 여러모로 달갑지 않은 면이 있고, 재산 때문에 정작 늙은 부모가 내 뜻대로 못 사는 건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인가 물려줘야 한다는 굳은 틀에서 벗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 괜히 자녀들과 눈치를 보며 살 바에는 남기는 습관 자체를 좀 바꿔보자는 말입니다. 또 하나, 나이 들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자식의 손길을 바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오랜 세월 겪어보면 그렇게 흐름이 깔끔하게 이어지지는 않더군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날 돌봐주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겠다 하고 조건을 거시지만, 정작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까닭은 돈 때문이 아니라 식구라는 끈과 애정 때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다툼이 일어나 유언이 잘못됐다 며 법정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걸 보고 나면 굳이 자식에게만 내 늙음을 맡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나을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전문으로 돕는 이들의 손길을 사서 쓰는 편이 오히려 다들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애써 유산을 남기려 하지 말고 자식에게 돌봐달라 기대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살다가 짝이 떠나가거나 뒤늦게 헤어져서 혼자 남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길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부모가 뒤늦게 만나 새로운 짝을 얻는 걸 크게 나쁘게 보지 않는 편이고, 많이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줍니다. 하지만 부모가 큰 돈이나 집을 가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야 하고 삐딱하게 보거나 저 사람과 새로 살면 불행해질지 몰라 하며 가로막기도 하지요. 그렇게 자식 간섭에 시달리다가 결국 새로운 행복을 포기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덜어봅니다. 바다를 누비며 이름을 떨쳤다는 옛날 큰배 부자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서쪽 나라에서는 머리가 희어도 자식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히 사랑하며 다시 짝을 맺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식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다. 그래도 끝까지 자식이랑 한 집에서 살아야지. 내 가진 걸 결국 전부 남겨줘야지. 같은 굳은 생각을 버리지 못해 평생을 묶어둔 채 살아가는 분들도 적잖죠.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 각자 삶을 꾸려가며 서로를 적당히 존중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스스로 즐기는 버릇을 꼭 길러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든 가까운 때까진 짝이 있더라도 굳이 붙어 다니기보다 따로 놀 기회를 가져보라는 거지요. 부부인데 웬 말이냐 싶을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둘 중 하나가 몸이 크게 불편해 딱히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끔씩은 따로 여행도 떠나보길 권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남편은 옛 문화재를 보러 가고 싶은데 아내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티격태격 다투거나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맞는 친구나 모임 사람들과 서로 원하는 곳을 따로 가면 됩니다. 아내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 다른 곳에서 재밌게 지내면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마음 상할 일 없이 평화롭습니다. 놀러 다니는 것뿐 아니라 다른 놀이나 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취향이 다르면 한쪽이 억지로 양보하며 상대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영화를 봐도 되고 각자 흥미로운 공연을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서로 다른 체험을 이야기하니 대화가 더 풍성해지고 기분도 새롭습니다. 처음엔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은근히 만족이 큽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꽁꽁 묶어두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귀찮아하지 않는다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말도 잘 통하는 사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죠.
60개가 되면 부부가 각자 쉴 시간이 생기고 몸도 덜 무거워 이런저런 즐거운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깨에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드디어 찾아온 자유를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때 꼭 둘이 붙어 다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1년에도 각자 자유롭게 지내면서 행복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각자 즐겁게 1년을 보내다가 80 중반쯤 되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때는 자연스레 서로를 돕고 기댈 수밖에 없겠지요. 젊을 때 많이 즐기고 뒤늦게 다시 둘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갈수록 남들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즐거움을 찾는 일이나 좋아하는 것을 파고드는 일에는 나이도 남녀 구분도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이 나이에 괜히 나이값도 못한다고 욕먹을라 하고 속으로 묻어두는 경향이 있죠. 젊었을 때보다 힘이 떨어지고 세상 일에 관심이 줄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나이살에 어울리지 않다며 혀를 차는 이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마음속에서 불이 붙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잖아요. 그 불씨가 있어야 늙어가도 기운이 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젊은 남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스포츠나 산 오르기를 즐기고 또 누군가는 낚시나 잔디공 치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런 활동은 몸에 좋은 기운을 돕는데도 이롭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여러 물질이 줄어 기운이 떨어지고 때로는 기억이나 생각도 흐려질 수 있다는데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이런 나쁜 흐름을 좀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또 중년 여성들은 꽃꽂이 같은 손재주 놀이나 이야깃거리가 많은 드라마, 낭만 가득한 소설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즐길 거리를 찾으면 마음이 산뜻해지고 갱년기에 찾아오는 뒤숭숭함도 가벼워집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를 찾아 공연장에 가고 모임에 가입해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어울리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이런 걸 요즘은 덕질이라 부르는데 취미로 삼으면 하루하루가 훨씬 활기가 돕니다. 새 친구를 사귀고 함께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다 보면 자연히 친밀함도 생기고요. 부부 사이라면 이런 서로의 즐거움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몰래 하지 말고 터놓고 얘기하면서 서로 응원해주면 더욱 즐겁지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살 먹었으면 얌전하게 책이나 읽고 조용히 있어야지 라며 잔소리하지만 즐겁게 움직이고 열정을 갖는 건 몸맘을 돌보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적당히 서로 조율하되 다채로운 활기를 찾아 거기에 시간을 쏟는 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부부끼리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 나온 사람이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는 바람에 자신이 병을 얻었다는 고백을 했는데 듣기에 좀 놀랍지만 현실에서 종종 보이는 일이래요. 한창 일하던 짝이 하루아침에 집에 머무르며 여러모로 참견하거나 말벗을 요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부부가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여기기보다 서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각자 쉴 방을 따로 마련해줘야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밤잠도 각자 편한 자리에 자는 편이 푹 쉴 수 있고요.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면 쓸데없는 다툼을 줄이고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알맞은 거리일까? 이는 각자 형편마다 다르겠지요. 서로 원하는 살림살이 방식을 충분히 나누고 그에 맞춰 작은 약속을 몇 가지 정해두는 겁니다. 이를테면 장을 보고 밥을 차려 먹는 일은 각자 알아서 하기, 자기 빨래는 스스로 돌보기, 낮에 바깥에 나가는 건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을 떠나 며칠 묵고 오는 건 미리 서로 알리기 등등. 그때도 왜 거길 가느냐, 누구랑 가느냐 하고 꼬치꼬치 묻지 말자고 미리 정해두는 거죠. 이렇게 글로 써놓고 혹시 바꿀 일이 생기면 고치면서 지켜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기지 않는 거예요. 서로 충분히 말이 통해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런 약속으로 물리적 거리를 만들면 마음속 거리도 적당히 만들어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상대를 좀 더 아끼고 챙기게 될 수도 있어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늘면 반가운 마음이 생겨 예전엔 잘 안 하던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말도 스스럼 없이 나오고 점차 서로를 소중히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끝내는 더 오래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밖에서 식사하는 일을 굳이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회사 다닐 때는 점심때마다 바깥 음식점이나 단체밥집에서 먹곤 했을 텐데 나이 들어 일에서 물러난 뒤에는 갑자기 집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분들이 많아지죠. 대충 있는 찬으로 때우거나 나가기가 귀찮아서 집에서만 해결하는 게 편하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때가 되면 식비를 더 쓰더라도 과감히 점심을 밖에서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밥 먹는 일을 꾸준히 하면 늘 집안에 틀어박히지 않고 움직이는 습관이 생기니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식당들을 찾으면 걷는 재미도 있고 적당히 배가 고파져서 입맛이 살아납니다. 낮에 동네 골목을 둘러보면 낮의 풍경은 또 다른 느낌이라 밤에만 봤던 번쩍이는 술집 거리도 낮에는 색다르게 느껴지고 이런 곳에 이런 집이 있었어? 하며 새롭고 맛있는 밥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점심을 외부에서 먹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하루 움직임 반경이 훨씬 넓어지죠. 나간 김에 책방에 들러 무언가를 고르거나 괜찮다는 찻집에서 쉬었다 오는 것도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밖에 나가면 그날 내 기분에 따라 오늘은 뭘 먹지? 하는 소소한 선택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없어 아무거나 라고 생각했더라도 길을 걷다가 간판을 쓱 둘러보면 오랜만에 국물이 있는 게 땡기네. 나 이 집 만두가 맛있다던데? 같은 생각이 들어 한 끼가 한결 즐거워집니다.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먹고 싶은 게 쉽게 떠오르지 않아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늘 집에서 대충 찬을 꺼내 먹거나 아무렇게나 때우다 보면 먹는 재미가 둔해질 수밖에 없죠.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며 오늘은 이걸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아직 내가 몸맘이 건재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저런 자극이 뇌를 깨어있게 하고 옛날에 좋아하던 음식을 다시 떠올리기도 하며 소소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먹고 싶은 것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웃음이 번지지 않나요? 이처럼 점심 한 끼 외식이 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소망과 즐거움을 깨울 수 있는데 여기에 돈을 쓰는 일을 낭비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순을 넘기면 굳이 세상의 새 흐름이나 젊은 사람들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금은 완고하게라도 내가 살아오며 쌓은 깨달음이나 나만의 지혜를 거리낌 없이 나누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내 말은 잔소리로밖에 안 들릴 거야 하고 입을 다무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든 분들께 무심코 듣는 한마디가 크게 와닿을 때가 의외로 많거든요. 당장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옳다고 믿는다면 스스럼 없이 말을 꺼내보세요. 내 생각이 정말 바른지 그른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은 틀린 듯 보이던 말이 훗날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옳다고 떠받드는 말이 새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참게 되는데 꼰대 소리나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다른 이가 뭐라 한들 당신 생각이 틀렸다는 보장은 없고 그들의 주장이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닙니다. 여러 견해가 있을 뿐이니까요. 결국 무조건 저 사람 의견이 맞으니 따르자. 같은 태도 대신 내가 사는 동안 쌓아온 가치와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흐뭇한 늙음에 가깝습니다. 저 또한 10여 해 전에 이를 깨닫고 그전까지는 도무지 맞는 답 하나를 찾으려고 애쓰며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알면 알수록 세상에 한치 틀림없는 답은 없다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시대와 함께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에 차라리 여러 갈래 중 하나를 택해보는 게 낫겠구나 하는 거죠. 끝으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보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점차 굳어져 새롭거나 낯선 걸 부담스러워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만 지내려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며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의 눈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그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는 게 어떨까요? 붉은 빛이 돋보이는 옷을 하나 보고 이거 입으면 너무 튀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다가 결국 손을 떼는 분도 많은데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 입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 나이에 저런 걸 입다니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머 참 잘 어울리네 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 남 시선을 너무 의식해 내 나이에 이건 아니지 하는 잣대를 자기 스스로에게 대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들 시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걸 시도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을 부끄러워하면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게 되고 귀에 꽂는 기계를 사용하는 걸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워하면 여러 사람과 함께 웃고 떠드는 자리 자체를 기피하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불편함을 살짝살짝 보완하며 하고 싶은 건 맘껏 부딪혀보는 게 훨씬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울감 같은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활기찬 나날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뒤날을 위해 허리띠를 조여매자 며 즐거움을 자꾸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쓰지 못하고 남긴 채로 떠난 재산은 되려 내 뒤날을 실패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뜻하지 않은 일이 닥쳐 몸이 불편해지면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자식에게 얹어 있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살아있을 때 즐길 건 누리라는 겁니다. 아직 5년만 더 참으면 멋진 곳으로 떠날 수 있겠지 라며 미루다가 그 5년 뒤에 진짜 떠날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곳이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중간에 갑작스러운 비용 지출이 생길지도 몸 상태가 훅 나빠져 꼼짝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내 두 발로 걷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소중한 때일 수 있어요. 그러니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지금 힘들어도 참고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는 생각이 도움이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안 즐기면 손해다 하고 뒤바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세상 일은 앞을 알 수 없고 오늘 이 시간을 누리지 않으면 훗날엔 더는 누릴 힘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와다 히데키라는 분이 쓴 책을 빌어 60이 넘은 뒤 소중한 7가지 버팀목에 관해 풀어놓았는데요. 어떤 분은 아들은 큰 도둑,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고 재산을 전혀 안 주면 저주받아 죽고 절반만 주면 불안해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며 웃어넘기는 이도 있습니다. 더 이상 뒤날을 아껴 쓰는 게 아름다운 미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쓰지 못하고 남긴 채 떠나는 건 뒤날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자식한테 마냥 의지하지 않으려 애써 버티면 자식들은 부모의 그런 인내와 절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요. 요즘은 자식이 병든 부모를 돌보거나 돈을 보태주는 일을 효로 여기고 부모의 힘겨움을 그저 늙어가며 겪는 과정쯤으로 여겨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멀리서 아무 탈 없이 살아주기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며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더 속 편할지도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홀로서기도 잘할 줄 아는 부모들은 자녀와의 거리가 멀어진다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자리 잡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서 제각각 이치를 따져보면 결국 내 삶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진정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늙음이란 자식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가 더 행복해지려면 이제 부모와 자식도 각각 제 갈 길을 찾아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때가 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 발맞춰 가야 해요. 삶은 끝이 있지만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죠. 나이 들었다고 자식에게만 기대어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나 혼자서도 잘 헤쳐나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어차피 삶이란 결국 각자 살아내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이니까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한층 더 복이 됩니다. 늙어서 맞이하는 시간은 삶을 마무리하는 때만이 아니라 새롭게 시도하고 배워갈 기회로 삼기에 제법 괜찮은 시기입니다. 세상과 어울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몸맘을 더 건강히 지낸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 마음껏 누리고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늙은 뒤의 시간도 깨우침과 자라남을 이루는 소중한 때가 될 테니까요. 이처럼 길어진 뒤날은 오히려 포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늙었다고 도전을 멈추기엔 아직 이르다는 거죠. 무엇이든 시도해보세요. 동네에 있는 배움터에는 배울 거리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지내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것들. 이제 여유로운 때가 왔으니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으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요? 나이 먹었으니 이제 더 배울 게 있나? 라는 생각은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으니 젊은 사람은 모르는 새로운 것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뻐근해도 늙어가며 무언가를 한다는 건 여전히 매력 있는 도전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면 천천히 하면 되고 그게 바로 늙은 삶의 지혜로운 자세 아닐까요? 우리 60 무렵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 식구를 건사하고 바깥에서 하는 일에도 한몫하느라 정작 나를 돌보는 일은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내 노릇, 남편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하며 달려오느라 바빴던 거죠. 그러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나 생각해볼 틈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이 가진 값어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난 쓸모가 없어요.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으시더군요. 하지만 가만 보면 누구나 잘하는 게 하나씩은 있습니다. 살림을 깔끔히 하는 분도 있고 남보다 훨씬 손맛이 좋은 분, 손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분, 화초를 잘 키우는 분, 다림질을 깔끔히 하는 분, 글씨를 곱게 쓰시는 분, 손전화 쓰는 법을 기가 막히게 꿰시는 분. 정말 끝도 없지요.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말끔히 씻고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하고 다짐해보세요.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난 몸도 마음도 튼튼해. 난 즐겁게 잘 살고 있어.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오늘부터야 하고 외쳐보는 겁니다. 긍정의 기운을 품고 아침을 열면 그 하루가 훨씬 가볍게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중간에 난 슬퍼, 난 힘들어, 난 괴로워 하고 3번만 되뇌어도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가라앉는 걸 느낀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틈을 줄이고 외면도 곱게 가다듬어 나 자신에게 투자해보자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로운 때라 여기기보다 나만의 소중한 때로 삼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채워넣으면 좋겠지요. 틈날 때마다 웃음을 전해주는 익살극이나 익살스런 TV를 골라 봐도 좋고 큰 소리로 웃으며 시름을 털어내도 좋습니다. 이렇게 웃음을 통해 쌓인 찌꺼기를 털어내고 기분을 달뜨게 만들면 하루가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혼자가 되는 때가 찾아오는데 그건 자연스럽고 거스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어도 우린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귀히 여기고 스스로가 가진 빛과 좋은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결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하루하루가 열릴 겁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까닭은 해가 쌓여서라기보다 스스로의 의지를 잃어 탄력이 떨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삶이란 매일매일 배워가는 길이니 계속해서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늙은 뒤의 때가 오히려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해요. 저도 요즘 들어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구나 하고 새삼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이에 뭘 배워도 쓸모도 별로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앞섰지만
지혜롭게 나이 드는 분들을 곁에서 보니 세상엔 알아야 하고 익혀야 할 게 정말 많더군요. 이건 책에 담긴 지식만이 아니고 삶을 대하는 몸가짐과 마음가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없고 부지런히 찾아서 익히려 할 때 내 것이 됩니다. 이 글을 나누면서 제가 느낀 감동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데 예전엔 무심코 들었지만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오히려 목에 힘이 들어가기 쉽고 많이 아는 이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끊임없이 배우려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익히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달리면 채우지도 못하고 지칠 테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내 발맞춤대로 배워가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사니 참 좋다 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더 넓은 눈으로 삶을 바라보며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고 즐겁게 사는 길을 배운다면 남은 날들이 한층 눈부시게 빛날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황금빛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뒤쪽 삶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여기서 말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